자, 11장 4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어, 정연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각도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교류 발전기의 어떤 이제 그 고동 원리에서부터 이것을 이제 우리 좀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디안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각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도, 몇 도라고 하는 그 라디안과 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교류 발전기에서 회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정연파와의 그 관계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 지금 제일 처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작한다라고 한번 해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코일, 저기로 흐르는 요 이제 코일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때, 여기서부터 지금 90도로 되는 요 위치로 가는 동안에, 어, 지금 점점점 유도되는 전압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최대값이 되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180도로 내려갈 때 점점 감소하는 이런 모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고, 다시 여기서 이제 270도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자르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점점점 증가되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360도, 이제 즉 0이 되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이게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대응이 돼서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하나의 사이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각도를 가지고 하나의 사이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 각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를 360으로 했을 때 1회전에 대응하는 각도가 이제 보통 우리가 나타내는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 방법은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안. 라디안.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만큼, 자, 반지름의 길이만큼 원주 위에 홀을 잡았을 때, 반지름의 길이만큼 원주 위에 홀을 잡았을 때 중심각의 크기, 그게 1라디안이다. 즉, 반지름의 길이만큼, 호의 길이만큼을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그 각도가, 어, 1라디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우리가 그것을 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 1라디안은 57.3도에 해당한다. 그 그리스 문자 파이라고 하는 것, 자 여기 이제 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이죠. 3.14 이렇게 파이를 나타내서 그 파이와 각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자, 0도가 되는 이 지점, 0도가 되는 지점, 뭐 그대로 뭐 0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고, 자, 90도가 되는 지점, 90도가 되는 지점은 2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것을,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180도가 파이다.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90도는 2분의 파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고 당연히 135도는 4분의 3파이에 해당하는 거죠. 4분의 3파이. 그래서 180도를 한 바퀴를 더 돌게 되면 2파이가 되는 겁니다. 2파이.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60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요 하나의 원 안에서 어, 이걸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나타낼 때는 0도, 90도, 180도 이렇게 나타내죠. 그런데 이것을
라디안으로 나타낼 때는 여기가 0라디안,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90도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뭐 270도는 2분의 3 파이 라디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이 디그리, 그러니까 도와 라디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뭐 요런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디그리와, 그러니까 도와 라디안의 관계는 라디안을 디그리로 나타낼 때는 360도를 2파이 라디안으로 나눠서, 그리고 그 라디안 값을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 또 반대로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나타낼 때,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나타낼 때는 그 각도 값에다가 360도분의 2파이 라디안을 곱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디그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360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미 어떤 변환하고자 하는 도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는 없어지고 라디안은 어떤 라디안 값으로 남는다. 도 값은 우리가 임의의 라디안 값을 넣었을 때는 그 라디안 값과 2파이 라디안의 이 값이 상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는 도로 남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는 360도로 나타내야 되고 라디안은 360도에 해당하는 2파이 값으로 나타내야 된다. 자,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각도로, 정연파를 각도로 나타낼 때는, 어, 도로 나타내게 되면은 0에서부터 360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렇게 이제 쭉 사인파형을 그려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어, 자, 180이 파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360은 2파이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값으로 1대1로 그렇게 우리가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렇게 도로도 표현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하고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연파 공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정연파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좀 수학적으로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제 또 수식이 나오고 막 공식이 나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어렵다라고 또 느낄 수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외로 이론에서는 어, 뭐 이런 수식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이런 공학 분야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든 공학 분야가 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수학적인 수식이나 계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한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뭐,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지금 최대가 되는 요 값이 지금 이제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것에서 A자로 이렇게 이제 나타냈지만, 우리가 앰플리튜드 값이다, 최대 값이다, 또는 뭐, 우리가 V축에 대해서, 전압축에 대해서 본다면 VP 값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평축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수평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도를, 그리스 문자 요 세타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죠. 그죠? 세타라고 하는 요 문자를 쓰는 겁니다. 요 번데기 모양의 요 문자. 요걸 이제 우리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인 세타, 우리가 이제 이거 예전에 그 뭐 삼각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울 때 이렇게 이제 사인 세타라고 나타내는데 이 세타를 결국 각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파형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인 웨이브폼, 사인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축, 지금 가로축, 그러니까
x축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세타 값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인 세타의 최대값이 되는 앰플리튜드 값, 그것이 이제 VP 값에 해당하는 것이죠. VP 값. 이제 여기에 나오는 A라고 하는 그 앰플리튜드 값이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압 그래프에서라면 전압의 피크 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VP sin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순시 전압값 V, 순시 전압값 V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의의 각도 세타에서는 VP sin 세타를 하면은 우리가 그 각도에서의 순시 전압값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6절에서 페이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페이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그 도식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연파가 일정한 비율로 회전하는 벡터로 투사될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요걸 통해서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요거를 이제 하나의 페이저 표현으로서 1대1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연파의 이런 그 파형이 그려지는 것을 이 페이저로 1대1로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표의 크기,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 이것이 결국 이제 이 두 가지의 값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화살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어떤 관계로 지금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를 계산할 때, 지금 요 크기, 자, 요 V라고 하는 거, 요 V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순식값이거든요. 순식값. 요 순식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순식값은 결국 요 삼각형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크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 교류 발전기가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뭐가 빨라진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주파수가 빨라진다, 주파수가 증가한다 라고 앞에서 봤었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교류 발전기에서 전압이 유도되는 그 크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페이저를 도입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 요 페이저가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를 우리가 각 속도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각 속도다. 각 속도. 그래서 그 각 속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나타낼 텐데, 어,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문자를 쓸 겁니다. 오메가. 자, 요겁니다. 요거. 각속도 오메가. 그러니까 요 페이저가 돌아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우리 각속도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각속도. 그리고 그것을 오메가라고 하는 요 그리스 문자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각속도,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도라고 했으니까 결국 그 속도에 의해서 결국은 뭐가 결정이 되겠어요? 주파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면 그만큼 주파수가 빨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주파수와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도출해 내기 위해서 주기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파이, 360도, 2파이만큼
가는 거리를 우리가 주기 t로 나눠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를 나타낼 때,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속도를 나타낼 때,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뭘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눌 때 우리가 그걸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각도에다가 환산을 해서 각도에다가 이거를 바꿔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파이만큼, 즉 360도만큼을 갈 때, 그때의 주기, t라고 하는 값으로 나눠보면 결국 그것이 각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각도에 대한 시간값으로 나눈 거니까. 각도에 대한 시간값으로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는 건데, 48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건데, 자, 오메가는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오메가는 우리가 이제 2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360도에 해당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각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을 주기 t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제 각속도가 되는 거죠. 각속도. 그죠? 그리고 요, 요 t는 뭐였어요? t는 f분의 1, 주파수와 역수의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t분의 1이라는 것은 오메가는 여기서 결국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죠? 오메가는 2파이 f.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메가는 2파이 f, 요게 잘 기억이 안 나면, 각속도라고 하는 오메가는 2파이라고 하는 각도를 주기,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요거를 기억하셔도,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기억을 하셔도, t 값을 나중에 f로 환산을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f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오게 되는 하나의, 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다. 각속도는 2파이 f 값이다. 즉, 이제 주파수와의 연관식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에 대한, 어, 그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t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에 해당하는 2파이 f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세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t로 나타낼 수 있다. 세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t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 대신에 2파이 ft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죠? 위상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상이 앞선다, 또 뒤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는 사인 세타에다가 그것이 이제 이동된 값만큼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방식으로 해줄 수 있다. 자, 지금 뭐 이런 그래프를 만약에 한번 보게 되면 기준이 되는 그래프가 사인 파형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 빨간색의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요 그래프에 대한 표현은 세타 마이너스 45도, 지금 요 각도가 45도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페이지가 뒤진다, 이거는 페이지가 앞선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거보다 플러스 45가 되는 거죠. 플러스 45. 11장 7인데 번호가 잘못됐네요. 교류회로 해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회로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류회로 해석을 할 때 기본적인 전류전압 관계와 또 몇 가지의 법칙들을 적용을 해서 회로를 해석을 했어요. 회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전압이나 전류의 특성 값들을 찾아내거나 또는 뭐 계산해내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직류회로에서 적용했던 그런 오매 법칙이라든가 또는 키르요프 법칙 같은 것들을 교류회로에서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자,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어차피 이게 교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압의 변화와 동일하게 또 전류도 변화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키르요프 전압 법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이 어, 전체 전원 전압의 합과 같다. 이제 이걸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전압에서의 전압 값이 요거일 때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들을 다 합한 값이 같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교류회로 해석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DC 회로 전력 계산을 할 때도 DC 회로의 전력 계산하고 이제 동일한데, 단 전력 계산을 할 때는 특별히 이제 RMS 값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이제 전력을 요구하는데, 전력값을 요구를 하는데, RMS 값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RMS 값으로 이거를 환산을 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타 전력을 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공식들은 다 동일하게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전류를 저항과 전압으로 바꿔서, 또는 전압을 전류와 저항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다만 전력 계산을 할 때는 RMS 값을 적용을 하자. 이것만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